안녕하세요. 타란툴라 코리아의 멍이멍입니다. 이번 영상은 많이 찍어달라고 하는 판케입니다. 판케의 학명은 오르노토크 토니에 SP 판케입니다. 아직까지는 미동정 종이고요. 판케이라는 이름 자체가 베트남어로 나무 위에 또는 나무 타는 뜻이라고 합니다. 베트남도 지금은 굉장히 자국 내 거미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 키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개를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판케이도 아마도 베트남 친구들이 그렇게 이름을 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베트남어로는 그냥 나무를 타는 나무 위에서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밌는 게 또 하티하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귀엽지만은 인도네시아어로는 위험해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경고성을 말하는 이름 같이 조금 그냥 발음으로는 귀엽지만은 판케이도 이름 되게 귀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발음적으로는 하티하티도 굉장히 귀여운데 그냥 자기네 나라 국가에서 나오는 이제 서식지에서는 그렇게 그냥 평범한 이름으로 불린다. 약간 우리나라에서도 뭐 거미를 따졌을 때 톡톡 튀면은 뭐 깡총거미 그냥 이런 것처럼 해외에서는 깡총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듣기도 편하고 어감이 좀 귀여울 수 있잖아요. 깡총 이러면은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지 않을까 합니다. 베트남 친구들 같은 경우들이 아마도 바닥에서 굴에서만 채집하는 타란툴라를만 보다가 나무에 사는 타란툴라를 처음 보고서 아마도 그냥 단순하게 나무에서 사는 아니면 나무 위에 이런 의미인 판케이를 붙였을지 않을까 이것도 추정을 하고 있어요. 베트남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이 얘기는 안 했어요. 누군가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냥 그만큼 지금에서는 베트남에서도 되게 대중적인 타란툴라가 됐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판케이 그냥 그렇게 불리우고 있다. 아마 동정이 새로 되면 이름을 새로 부여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냥 미동정 종이에요. 그래서 판케이 블루가 있고 레드가 있습니다. 재밌는 게 이것도 많은 분들이 판케이 레드냐 블루냐 현재도 많이 따지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둘 다 굉장히 큰 성체거든요. 그래서 발색이 바뀔 일은 없고요. 이만큼 발색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요즘에는 판케이 블루가 국내에서는 좀 더 보기가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딥한 블루가 보기가 어려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나오는 것처럼 정말 판케이 블루가 성체가 됐을 때는 말벌보다도 더 다크한 보랏빛 아니면 블루빛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탈피 기간이 되면 내가 집을 열잖아? 보르네오 블랙이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니겔멈이나 워낙 까매서 발색이 다 날아가서. 근데 최근에 보이는 판케이 같은 경우는 좀 더 발색이 좀 연하긴 합니다. 베트남 서식지로는 확실하진 않고요. 추정을 한다면 호치민에서 남부 쪽에 위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금 지역이 좀 더 따뜻하고 그리고 열대 지역인 곳에서 서식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나무위성 지타류 같은 경우들이 보통이 아니다. 전부 다 그냥 열대지방에 살거든요. 확실히 나무위성들은. 그래서 아무래도 호치민이 좀 더 굉장히 더운 지역이고 거기서 남부로 내려왔을 때 그 밀림 어딘가에 이제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일단은 베트남은 무조건 더운 게 아니라요. 계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한국 분들이 많이 여행을 가는데요. 베트남 이제 중부부터는 이제 겨울이 되면 좀 더 춥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추울 때 버스 정류장에 땔감을 떼가지고 불을 붙이고 본인들은 패딩을 입고 그리고 쪼리는 신었지만 오도로 떨 때 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이 지나가면 반팔 입고 지나가는 거야. 와, 날씨 끝내준다. 오늘 막 야 이렇게 시원한다고 하는데 베트남 분들은 패딩 입고 오도로도 떨면서 바로 장작을 패와서 버스 정류장에 불을 붙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더 아열대가 아닌 열대로 내려가자면 호치민 그쪽 지역이 유난히 덥기 때문에 거기에 판케이라는 종들이 산다고 보시면 돼요. 재밌는 게 처음에 판케이가 소개가 됐을 때는 이것도 되게 오래됐거든요. 판케이 소개됐을 때는 고지타처럼 소개를 했어요. 이 친구들이 버루라고 바닥에다가 내려놓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고지타가 아닌가 했는데 소개가 될 때는 그냥 이게 나무위성 거미가 아니라 와 나무위성 체형을 좀 가진 고지타처럼 다리가 긴
종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확실히 나무위성 종입니다. 저는 아직도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거 낚인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생긴 게 묘하게 골지타랑 특히 레드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골지타랑 마지타랑 섞어놓은 것 같이 생겼잖아요. 되게 다부죠. 네. 그래서 제가 감히 얘기하자면 이 종을 정말 공들여서 오래 키우면 가장 대형 종일 수도 있어. 나무위성에서. 그래요? 체형이? 체형이. 아, 체형이 먹고 들어가요. 아마 조상이 골지타였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나이 더우니까 올라가자 하지 않았을까. 나무로.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타란툴라로 많이 분양을 하고 많이 브리딩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수컷의 성체 기준을 보고 암컷 성체도 유추할 수 있거든. 근데 물론 특정 정도는 있어요. 뭐 부톤 타이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젠담 이런 것들은 수컷이 정말 작아요. 그래서 한번 정보를 한번 찾아봤을 때 수컷이 작은 이유가 너무 지대가 좀 덥고 그리고 이동을 할 때 이제 좀 열이나 이런 천적에서 조금 이제 보호받기 위해서 조금 더 작게 나와서 암컷을 만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너무나 작은 종들은 제외하고 그래도 기본 수컷 사이즈가 나오는 종들을 비교했을 때 판케이가 압도적으로 수완이 큽니다. 그래서 판케이를 봤을 때 수컷 사이즈를 봤을 때 암컷 성체가 정말 크지 않을까. 그리고 재밌는 게 판케이 블루나 판케이 레드 키우시는 분들이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끝내주게 잘 크고 크게 자란다 라는 게 판케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도 정말 잘 먹여서 좋은 환경에서 한 6년, 7년 투자하면 정말 크게 자라는 게 판케이라는 종이 아닐까 합니다. 외형으로는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말지타나 말불보다 등갑 사이즈가 좀 더 방패 등갑처럼 생겼어요. 말지타랑 말불 같은 경우는 등갑이 좀 원형 느낌의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좀 연륜 느껴지면은 눈두덩 쪽이 이렇게 평평하게 돼서 이렇게 되지만은 얘네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골지타처럼 약간 타원형 느낌의 등갑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같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등갑 하나는 정말 깡패 수준만큼 멋지게 자란다. 그리고 블루 같은 경우는 정말 딥한 블루들이 있을 때는 정말 발색이 빠졌을 때는 거의 파란색이 안 보일 정도로 보르네오 블랙처럼 까만 정도의 개체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레드 같은 경우는 털이 이제 빨간색이고 이제 속살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겉 같은 경우는 베이지색 톤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화려한 거는 블루가 더 화려할 수 있고 좀 더 특색이 있는 건 레드 같고 그리고 좀 더 레드가 밝다 보니까 채색이 더 크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레드가 좀 더 커 보이고 수컷 또한 레드가 좀 더 비교를 했을 때 발색이 좀 더 밝거든요. 그래서 수컷도 좀 더 레드가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스켈레톤 무늬가 수컷이 이상하게 이 제브라 무늬가 있어요. 수컷 다리들이. 근데 그게 레드가 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사이즈가 레드가 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비슷한가 봐요. 그쵸. 그러니까 확장색이다 보니까 아마 레드가 좀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재밌는 게 아직도 내가 블루냐 레드냐를 찾아봐도 정확하게 서식지가 명확하게 공개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블루의 서식지가 뭐다, 레드의 서식지가 뭐다 이거는 없고 그냥 우후죽순으로 좀 소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정리도 애초에 그래요. 원래 캐방도 그랬고 그 골지타들도 이제서야 이제 럼동에 있는 게 럼동 타이거라고 좀 분류가 되고 아마 좀 더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정확하게 지역으로서 분류가 나눠지고 있지 않을까. 국내에서도 약간 최근에는 좀 혼선이 있긴 합니다. 블루를 입양했는데 아니고 뭐 약간 이런 것들처럼 좀 혼선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재정립이 좀 아마 동전키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은 동전키가 좀 애매하긴 해. 이제 먹성이랑 성장 속도를 소개를 하면 먹성은 정말 끝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배통도 이제 배기량이 커서 배도 보통 나무위성보다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아성체까지는 확실히 잘 크는데요. 성체급은 탈피가 진짜 안 하는 것 같아. 와, 이거 성체가 되면 한 3년 키우잖아? 탈피 성장 속도 너무 느려집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는 제가 볼 때는 유체 때나 아성체는 잘 크는데 이상하게 준성체 때부터 느려서 빠르긴 하지만 다른 타종에 비해서 빠르긴 하지만 정말 빠른 종들이 이제 마지타 말부는 정말 빠르니까 아마 성체 기준으로는 봐도 판케이는 굉장히 느린 편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 개체 애들이 고지타나 이런 애들이 봐도 이상하게 느리죠. 막판에 느려져. 그래서 좀 오래 사나? 수명이 길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서 오래 사나? 왜냐면은 번식기까지는 금방 크다가 번식기 사이즈부터 느려진다는 건 이것도 또 유추를 해본다면 좀 수명이 긴 것 같긴 하거든. 고지타도 수명이 긴 종입니다. 맞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고지타도 탈피가 빠른 종은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준성체까지는 잘 크다가 흰색 털이 빼백하게 나는 시점부터 탈피가 1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1년 반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반면 오래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수명이 굉장히 긴 종인데 베트남 애들이 아무래도 좀 계절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성장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반면 수명이라는 장점이 있지 않나. 판케의 장점을 얘기하자면 주체도 그렇고 성체도 그렇고 잘 안 주고 유체가 그리고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유체가 생각보다 알 양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알맹이도 커요. 그래서 알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번식을 해봤을 때는 말지타나 이런 거를 번식을 해봤을 때는 확실히 걔네들보단 큰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탈 자체가 굉장히 크고 1탈에 등갑에 그 무늬도 있어. 약간 눈에 약간 뭐라 그러지? V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유체 때는 펜넬이랑 되게 비슷해. 유체가 성체의 펜넬이랑 되게 비슷하지만 유체가 크고 그리고 관리를 하면서 잘 안 죽고 그리고 3탈만 돼도 굉장히 큽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준성체 구간 넘어서부터는 성장 속도가 많이 느려지고 생각보다 화려한 발색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게 좀 단점인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블루냐 그리고 레드냐의 정립이 완벽하게 그 동정키가 있진 않아서 이게 또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육자들한테 추천하냐면 그냥 나무위성 지타르들이 너무 좋은데 막 죽을 것 같아서 걱정해서 요즘에 뭐 안 키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몇몇 종들 좀 잘 죽는다는 종들은 그냥 겉부터 먹는 것 같아. 근데 늘 얘기해요. 이런 종들이 키워놓으면 가치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면 유체 때 조금 의문사가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잘 죽을 것 같은 경우를 자신감 있게 키워내는 분들 보면은 나중에 확실하게 가치가 있어요. 우와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절사모의 존님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존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포스팅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거미를 안 죽여요. 진짜. 예를 들어 이상성 죽은 있는 거미를 보냈는데 그분은 키워내고 상태 안 좋다는 거를 키워내는 거 보면 그분의 환경을 유추를 해보면 쾌적하고 청결해. 나무위성이 그분이 잘 키우는 거를 봐서는 아 저렇게 키워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판케이는 조금 성격이 막 집을 안 갈고 조금 그런 분들도 나무위성 초대형종 한번 선택하고 싶은데 하면 판케이를 키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케이도 나무위성에 겁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좀 더 나무위성 지타를 키우고 싶은데 잘 안 죽거나 잘 크는 종을 생각을 한다면 판케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판케이가 번외야. 많은 분들이 키워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인기가 있는 건 아닌데 아마도 그게 소개가 좀 더 잘 안 돼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타란툴라 이 방은 타란툴라 코리아에서 감사합니다.